여러분, 혹시 루이비통 닭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설마 우리가 아는 그 명품 브랜드에서 치킨이 나온 건가 싶으시죠? 그건 아니고 이게 실제 상표권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렇듯 디자인, 상표뿐만 아니라 기술 특허 등등의 법적 분쟁이 생기면 결국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이 소송 대리 등 법률 업무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리사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변리사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업계에서 논쟁이 뜨거운데요. 오늘의 법인 카드, 변리사법 개정안들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선 변리사의 업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특허, 실용실안, 디자인 또는 상표 등을 등록하는 절차를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데요. 그런데 논란이 된 이 개정안들을 보면 우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부정경쟁 행위,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변리사에게 대리권을 허용하자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경쟁 행위는 쉽게 말해 이미 알려진 기술, 디자인, 상표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용하거나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기업이 비밀리에 개발한 기술을 직원이 몰래 빼돌리는 산업 스파이 행위와 같이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 공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정경제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은 짝퉁, 카피 등 부정경쟁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행위 등을 막고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자를 형사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부정경쟁 행위나 영업비밀 침해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건 고도의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기에 변호사의 고유 업무 범위인데요. 개정안에서는 이 권한을 변리사에게도 주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변리사의 업무 범위가 조금 늘어나는 것뿐 아닌가? 라고요.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경쟁 방지법 적용 여부는 바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엔 이게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하여 특허권, 상표권 같은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경우에만 침해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처벌을 피해가기 위해 정말 교묘하게 모방하거나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지 않은 부분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엔 이게 베낀 건지 아닌지 아리송한 경우도 많죠. 등록된 게 없으니 입증하기도 어렵고 분명히 피해를 입었지만 오히려 소송에서 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분명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 그래서 이런 문제로 피해자가 많아지자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침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처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침해 여부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따지고 법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건지 알아볼 수 있는 법률적 사고 능력이 있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 사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가 이러한 업무를 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변호사법 3조에 의하면 법률 사무는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변호사법 109조 제1호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어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부정경쟁 행위나 영업비밀 침해 행위 업무 관련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명백한 위법이라는 거죠.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호 모방뿐만 아니라 영업 방식, 인테리어 등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영업 방식이나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눈에 두드러지게 드러나기보다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입증이 더 어렵고 대리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단팥빵집의 경우가 영업 방식, 인테리어를 모방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받은 케이스인데요. 이 사건의 가해자는 서울역에 있는 A 단팥빵집에서 일하다 퇴사한 후 4개월 뒤 멀지 않은 곳에 B 단팥빵집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단팥빵집, A 단팥빵집과 인테리어, 매장 배치, 빵의 모양까지 정말 비슷했던 거예요. 결국 A 단팥빵집은 소를 제기했습니다. 단순히 로고, 제품 제작 과정뿐만 아니라 매장 콘셉트, 포장지 등 B 단팥빵의 어떤 요소가 A 단팥빵을 떠올리게 하는지 철저하게 증명하면서 승리를 따냈는데요. 이러한 소송 과정에서 부정경쟁 행위로 간주되는 범위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교하고 체계적인 법률적인 전문성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더더욱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부정경쟁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중지를 시키지 않으면 너무나 피해가 커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업체의 영업비밀인 핵심 기술을 퇴사한 직원이 유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그 직원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소송 기간 동안 그 직원은
유출한 영업비밀을 다른 업체에 넘겨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들 별 의미가 없는데요.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부정경쟁 행위나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최대한 신속하게 중단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를 가처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변리사에게는 이 가처분 등이 포함된 집행법적 전문성이 전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부정경쟁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인데요. 부정경쟁 방지법에 해당 금지 행위에 대하여 징역, 벌금형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규정도 있어서 검찰, 경찰의 수사와 형사소송까지도 연계됩니다. 그런데 변리사는 형사법적 전문성 또한 전혀 없습니다. 즉, 부정경쟁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 행위 사건은 경고장부터 시작해서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라는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이를 판결 전에 미리 신속하게 중단시키는 가처분, 판결 후에 실제로 판결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강제 집행 절차, 그리고 형사 고소부터 시작되는 수사와 형사소송까지 전반적으로 체계적, 유기적으로 사건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느 사건보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가 필요한 영역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경쟁 행위,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변리사에게 대리권을 준다? 그렇다면 사건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정밀한 법률 검토를 통한 체계적인 사건 대응을 하지 못하다가 뒤늦게야 민사소송과 가처분, 그리고 형사 고소 절차에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수임료는 수임료대로 또 들고 뒤늦게 선임된 변호사가 사건을 파악하는 데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크게 됩니다. 변리사가 변호사만큼의 법률 전문가도 아닌데다가 시간 낭비와 돈 낭비까지,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일까요? 또 다른 변리사법 개정안을 보면 변리사에게 특허 등 침해 소송의 공동 대리권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허 등 침해 소송은 특허권, 상표권 등 권리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적 구제를 위한 소송을 말합니다. 그런데 특허 등 침해 소송은 침해의 대상이 특허권, 상표권이라는 특성이 있을 뿐 일반 민사소송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 민사소송 대리에 있어서는 민법, 민사집행법, 가처분, 보전처분, 소송 절차, 입증 책임, 불법 행위, 손해배상액 산정 법리 등 총체적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프죠? 결국 특허 등 침해 소송에 필요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는 총체적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료 소송이라고 해서 의사에게 소송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도 기술에 대해서는 변호사보다는 변리사가 더 잘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되실 텐데요. 변호사는 법 전문가이지만 세부 기술에 대해서 일일이 알 수 없고, 이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서 교수나 박사학위 또는 그에 준하는 실무 경험과 지식을 갖춘 기술 전문가를 감정인 또는 감정 증인으로 활용하고 전문 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이미 변리사보다 해당 기술에 정통한 전문가가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특허 소송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기술적 쟁점들에 대해서 전문가 증인, 기술 감정 등의 도움을 받아 사실 인정을 합니다. 기술적 쟁점에 대한 사실 인정을 변리사에 의존하는 예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리사의 기술적 전문성을 이유로 변리사에게 특허 등 침해 소송 공동 대리권을 인정한다? 이미 잘 활용되고 있는 감정인, 감정 증인, 그리고 전문 심리위원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건 당사자는 이중으로 돈을 들여 변호사와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는 건데요. 여러분은 이 개정안이 납득이 되시나요? 한편으로 이런 주장도 있어요.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기술, 과학, 의학 분야 등 전문성이 높아지는 분야에 대한 소송, 갈등이 많아질 텐데 이러한 분야는 변리사들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 전문 변리사들이 담당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죠. 하지만 건축 분쟁은 건축사가 소송 대리를 하고 애완견 사고를 수의사가 소송 대리를 하지는 않잖아요. 변리사가 특허 침해 소송에서 소송 대리권을 달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 변호사를 양성하자는 로스쿨 설립 취지에 따라 이공계열 전공 변호사들이 다수 배출되고 있어 변호사에게 소송 대리에 필요한 기술과학, 의학 계열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어요. 실제로 이공계열 출신 로스쿨 입학생 수가 최근 13년간 총 2,92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변리사 시험 출신으로 개업한 전체 변리사 수가 3,693명인 걸 감안했을 때 이공계열 출신 변호사 수가 적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국내 전체 변리사 등록자 중 절반 이상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인데요. 변호사들이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변리사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니 변호사들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사회가 점점 고도화되면서 여러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변호사, 변리사 등 여러 전문 직역 간에도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갈등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의 전문가가 누구인지, 과연 그 해결책이 실제 국민에게 이로운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대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보다 현명한 결론을 위해 우리가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인 것 같네요. 오늘의 법인카드였습니다.